네, 여러분, 경총의 김동욱 본부장 모시고 어제 새벽에 결정된 최저임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잠 좀 주무셨어요? 예, 화요일, 수요일 거의 그 2박 3일 동안 이제 회의가 진행됐었고요. 예. 그래서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갔고 어제는 좀 일찍 가서 좀 자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얼굴은 괜찮아졌습니다. 예.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제 2015년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이 2016년 16년도에 네, 부터 그런데- 적용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1년입니까? 예,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예. 31일까지 2015년에 비해서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 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공익위원들이 이제 공익위원 그 중재안을 냈었습니다. 예. 6.5%에서 예. 9.7%라는 중재안을 냈었고요. 예. 이제 노동계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시간당 10,000원을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으로 갔으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79.2%입니다. 아이고 예. 참.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 79%를 주장을 하다가 공익위원 중재안이 6.5에서 9.7로 나오니까 이제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제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상률이다 해서 예.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남아서 이제 그 8.1%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 사용자위원 중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분은 8% 인상률은 너무 높다라고 주장하고 퇴장을 해서 결국은 사용자위원 7명,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이제 경총이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대한상이 뭐 중소기업 중앙회 정경련 같은 경제 5단체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9명 가운데 네. 소위 이제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예. 소상공인 단체를 대표하는 두 분이 두 분이 있었군요. 두 분이 계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예. 들어왔는데 이 두 분이 그 8%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이제 7명의 그 사용자 위원들도 예. 이 8%대 인상률이 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차악을 택한 거죠. 저희가 예. 만약에 표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표결 결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용자 위원들이 이제 8%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이제 또 이미 퇴장한 그 자리에 참석 안 했던 그 근로자 위원들을 나중에 불러서 8%보다 더 높은 숫자, 그러니까 공익위원 중재안이 6.5에서 9.7인데 뭐 9%에 가까운 숫자로 타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용자 위원들이 뭐 8%가 마음에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최악의 선택만은 막아야 되겠다. 차악을 선택했다고 선택한 보시면 거군요.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최저임금은 매년 한 번씩 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경과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뭐 2006년 이전에도 최저임금이 매년 10% 이상 많이 올랐었고요. 예. 2006년부터 8년까지는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예. 높였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MB 정부 때입니다. 이때는 예. 6.1, 2.8, 5.1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최저임금 예. 인상률 기록했었고요. 2014년부터 보시면 다시 또 7.2, 7.1, 8.1로 최저임금 낮아졌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공약을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서 소득 분배를 좀 완화시키겠다,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도 예. 최저임금 인상률이 거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요. 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명목 임금 상승률, 일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인데요. 네. 이 수치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 최저임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만은 예.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급여의 총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최저임금의 그 산입 범위에는 산입 범위를 보시면 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에 기본급하고 고정수당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급하고 고정수당. 예. 예. 그래서 그 상여금, 이제 예. 상여금의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 기업들이 고정 상여금이라 그래서 이제 1년에 뭐 400%, 많은 기업은 뭐 800 예. 내지 뭐 1000%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최저임금에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비,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숙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숙박비 같은 것도 제외돼 있습니다. 근데 어.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숙박비, 팁,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최저임금 그 금액을 다른 나라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게 현재 이제 201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인데요. 5,580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상여금이나 숙박비를 포함할 경우에 이거보다 한 20-30%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예. 지금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야 됩니까? 예, 그만큼 이제 국민소득이 다 4만 그렇습니다. 불, 예, 5만 불 5만 불,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나라. 역사적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그만큼 이제 지난 한 2000년 이후에 지난 15년간 최저임금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예, 표를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여 숙박은 아예 빠져 있는 거고 다른 외국 나라들은- 근로자는 숙박비를 주지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175만 명이 예, 중에 상당수가 지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인데요. 예, 실제로 그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이제 숙박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 더 많이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역차별 현상이 현장에서는 근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여와 숙박비를 포함해서 계산하자. 예. 라고 구조를 바꿔주는 것도 맞지 않나요? 예, 그런 주장을 이제 저희 경영계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해왔었는데 예. 노동계에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상여금이나 숙박비를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사실은 저것보다 높아지게 되고 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하위권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 생계에 비해도 턱없이 못 미친다는 그 노동계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예. 노동계에서는 이런 상여금이나 숙박비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말하자면 대해서 기본 데이터에서 지금 왜곡을 해놓고 시작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예.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저희들이 비교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주 40시간이니까요. 예.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지금 흔히 우리가 최저임금 받는 예. 근로자들이라 그러면 이제 알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물론 알바나 이런 예. 단시간 근로자도 있지만 중소기업 심지어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도 뭐 섬유나 식품이나 이런 그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많이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표를 어떻게 봅니까? 주 40시간 실수령액, 예,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2015년 기준의 최저임금이 월로 계산하면 116만 원입니다. 전 규모라는 거군요. 예, 전체 규모. 전체 예, 규모. 예, 전 규모 116만 원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특별급여라는 게 이제 상여금입니다. 예. 그래서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에 한 134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초과급여라는 게 OT 수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포함하면 140만 원이 현재 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월급으로 따지면 한 1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규모의 첫째 칸이죠. 그렇죠. 전 규모의 116만 원이 126만 26만 원이 원이 되고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급여까지 합칠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마지막 단에는 어떻게 마지막 단위는 한 165에서 170만 원 가까이. 들어서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이 근로자의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2천만 원 정도 육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현실에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최저임금이 116만 원이 아니고 141만 원이다. 예. 이게 내년부터는 한 160만 원대로 된다는 거죠. 도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연봉 2천만 원에 가깝게 최저임금의 절대액이 높아졌다 하는 것이 이 표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뭐 OECD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포함되는 특별급여, 초과급여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예. 얘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슬라이드를 하나 좀 다른 보여주시죠. 슬라이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간 구매력으로 평가한 그 최저임금 비교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구매력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액수가 OECD 25개국 중 10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는 우리로 따지면 뭐 상여 이런 건 빠진 겁니다. 빠진 겁니다. 예, 기본 물론 예, 최저임금 기본급에 고정 수당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여금이나 숙박비 같은 게 포함될 경우에는 저순위보다는 높을 것으로 상당히 예측이 높아지겠군요.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표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격차입니다. 예. 아까 주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뭐 국민소득이 2~3배 높기 때문에 예. 이 국민소득이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인데요. 예. OECD 22개국 중에서 7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상여금과 숙박비를 제외한 그 수준에서도 예. 절대액이나 상대적인 수준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의 경우에 이제 8.1%로 올랐기 때문에 이 순위는 예. 아마도 더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영향률에 관해서 예. 엊그제 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번에 8.2% 1%나 말하자면 크게 인상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 2011년 이후에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시면요. 예. 이게 2000년도에 보시면 1.1%였던 것이 올해 2015년에 14.6% 267만 근로자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8.1%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는 342만 18.2%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그렇게 예. 342만 명. 예. 그럼 결국 이제 사실은 이 342만 명 근로자의 임금은 노사무 협상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정부가 결정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건데 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뭐 지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예.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업이 터져 나오고 예. 또는 340여만 명이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44시간을 근무하고 수당까지 받고 하면 거의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는 못 주기 때문에 예. 사실상 불법적 상황이 되는 예. 범죄자가 되는 결과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라고 한 미만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만율이라는 예. 지표가 또 있고요. 예, 미만율 예. 지표 뭐 제가 도표는 준비를 안 했는데 예. 현재 미만 근로자가 12.1% 227만 명이 예.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 그런 강제적인 임금이기 혹시 때문에 227만 예. 명에 대한 사업장 숫자도 있습니까? 사업장 숫자는 없고요. 이제 예. 근로자 숫자인데 주로 이제 5인 미만 영세 사업 영세업이겠죠.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예. PC방, 예. 편의점 이런 곳입니다. 이런 뭐 곳인데 조그만 어디 예. 저 서민 밀집지대에 있는 예. 뭐 대리점 뭐 말하자면 다 그런 자영업이겠죠. 뭐 예, 그런 쪽이 주로 있습니다. 아주머니 한두 명하고 같이 하는 뭐 조그만 된장찌개집 뭐 그런 거겠죠. 오히려 그 음식점은 사실은 조금 높고요. 제일 그렇습니까? 문제가 그 학생들 쓰는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뭐 여름에 알바로 잠깐씩 쓰는데 편의점, PC방 이런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만율이라는 게 12.1%가 지금 580원인데 580원에서도 12.1% 227만 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반을 그런데 하고 이것은 있는 이제 8.1%를 올려서 6,030원으로 되면 더 높아지겠죠. 미만율은 당연히 더 높아질 불어나게 되는 예, 거죠. 예. 높아지게 되는 예. 거죠. 얼마 정도로 추정이 그거는 뭐 이제 영향률은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미만율은 예. 실제로 이제 내년에
가서 이제 예. 2016년에 가서 6,030원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뭐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뭐 13, 4% 이상 늘어날 예.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뭐 예측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늘어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되면 이제 이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들은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지도 못할 그런 법을 왜 자꾸 양산해서 예. 범법자를 양산을 하느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최저임금이 현실하고 너무 괴리되어 지금 있기 때문에 227만 명이 예. 이제 미만율이 높아지면 250만 명에 대 정도의 만약에 이런 그렇게 된다면 예, 사람들은 예, 법으로 6,03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떡의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불만은 불만대로 또 쌓일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뭐 주필님하고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뭐 고용 축소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폐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최저임금이 그 17개 법률 31개 제도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실업급여, 아 그렇군요. 뭐 장애인 고용 촉진금, 그다음에 예.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 이렇게 해서 31개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뭐 몇 %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그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밀려 올라가는 다른 그렇습니다. 제도들이 예. 또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 사실 이렇게 영향률도 높고 최저임금이 매년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향률 예. 18.2%인데 예, 세계 최고 수준이. 예.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냥 최고가 아니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프랑스, 예.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최저임금의 역사도 깊고 아시다시피 그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예, 나라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전통이었던 나라들인데 예. 이런 나라들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상 정부가 이 18.2%와 또 그 위에 있는 차상위 집단 그룹에서 거의 뭐 노동시장 전부의 한 20% 가까운 정도를 국가가 임금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나라가 과연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인가? 근데 임금을 하는, 누가 준대요? 누가 주나요? 저 최저임금을? 국가가 주나요? 참 저희가 참 이제 이게 예. 문제의 본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최저임금 협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영세 소상공인, 영세 기업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고용 규모를 줄이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노동계 위원들이나 아니면 뭐 일부 이제 공익이나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최저임금을 높게 올림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2~3배 이상 높은데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실제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이게 뭐 자영업을 스스로 택한 분들보다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네. 구조조정을 주장하면서 그런 예. 얘기를 하면 믿지는 않죠. 예. 그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문 닫고 전부 실업자가 되고 하는 것을 구조조정이 잘 되니까 환영할 일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 얼굴에다가 뭐 좀 갖다가서 좀 어떻게 해줄 거 없나요? 예. 뭐 된장찌개를 갖다가 뭐 어떻게 얼굴에 마사지를 좀 해주든지 예. 인간들이 말이라고 함부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나마 저희가 비꼬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장사들이 비꼬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나요? 사업하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뭐 그 사람들한테 비꼬음이나 받고 야 구조조정되고 네 문 닫는 게 잘 되는 거야 라는 얘기나 들으려고 장사하고 있습니까? 얼빠진 인간들이 앉아서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리고 참 제가 이번에 최저임금 협상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이게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예. 정치적 외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높게 올려야 된다라고 여러 번 부총리부터 그랬죠. 예, 하셨고 그다음에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정치인들이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당 그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찾아와서 위원들한테 최저임금을 높게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이제 이 최저임금 액수를 고시를 합니다. 그 전에 20일간 최저임금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 신청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저희 경총이라든지 아니면 그 참여했던 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노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뭐 이 신청을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재심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1% 6,300원 8월 5일 날까지는 고시가 되겠군요. 예, 고용부 장관. 그럼 바로 발효입니까? 내년 1월 내년부터. 1일. 예.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 표현 방법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보느냐는 거 아까 예. 상여라든지 예, 이런 것을 예. 포함해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네.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사업자들 구조조정이 잘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그 대학 교수들 찾아서 네. 그 학교부터 남는 교수들 좀 구조조정 좀 하라고 좀 주장을 좀 알겠습니다. 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구조조정을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그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누가 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싶어서 적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조그만 업체 사장도 자기 가게를 잇는 종업원들이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가게 월급 많이 주는 가게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들 고통 속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인데, 누가 무슨 돈을 재워놓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근데 이렇게 전체 임금 근로자의 큰 포션을 직접 결정한다는 건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 오스본 내각에서 왜 지금 예. 최저임금 올린다고 예, 발표를 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 이 근로자들에 대한 굉장한 복지를 줄이는 대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부 복지를 예. 줄이고 그나마 시장에서 받는 일하는 복지는 조금 더 해보자 뭐 이런 예, 하나의 예. 충정이라도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딴 거는 그대로 오히려 올라가고 복지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것도 또 따라 올린다는 게 참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마음 졸이고 예. 마치 가난한 자의 적인 것처럼 저인 근로자니 무슨 참 씁쓸했던 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 7%대 이제 2번 올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경영계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해서 퇴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여건이 뭐 메르스니 그리스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치적 외압 때문에 작년보다 1% 포인트 높았다. 이상 높아졌는데도 사용자위원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그런 올해 한 해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 다행인 것이 이제 주필님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이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이런 최저임금 실상을 많이 알려주셨고 사실 영향률 이런 것도 이번에 보도되기 그렇습니다. 시작한 예. 거죠. 국민들이 잘 알려주셨고 몰랐던 거고. 이번에 이제 국민 의뢰 안 하는 그 예. 근로자위원들의 문제들도 환경이나 뭐 다른 경제신문이나 이제 이게 보수 언론에서 예. 좀 짚어주셔가지고 최저임금이 그 올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그런 쪽에 좀 여론이 많이 형성됐던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경영계가 좀 더 여론 형성이라든지 국민께 또 예.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어떻게 않았나 설명할 생각이 됩니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좀 예,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거리에 뭐 10,000원의 뭐 따뜻한 밥 한 끼 이런 식으로 큰 감정에 호소하거든요. 그럼 그게 뭔지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야 뭐 밥 한 끼 10,000원이야 참 그 말 옳아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독이 묻어 있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